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장부가 대망을 품고 고국을 떠나 궁정만리의 여로에 오르게 될 때에는 부모 형제들의 간절한 축원이 있고 말 없는 가운데 세계 민족의 큰 기대와 수건이 있거늘 만일 사소한 감정과 일시적 불안으로 본원을 저버리고 소기의 대망을 이루지 못한 채 귀국한다면 실로 장부의 처사가 아니요 부모 형제와 국가 민족의 향한 도리도 아니다. 제가 독일에 도착해서 한참 고생할 때 각사님 저서가 나와서 현지에서 받고 이 본문을 발견을 하고 어려울 때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혼자 모든 공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상해야 될 곳도 없고 앞뒤 옆이 캄캄할 때 각사님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저의 버팀목이 됐던 현지에서 저희 본문 그런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봉독해 드렸습니다. 독일을 비자를 낼 때까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처음부터 엄청나게 또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오늘은 비자 신청 그때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타원 전팔근 국제부장님께서 미국 쪽은 교무들도 웬만히 나가서 있고 교당도 동부 서부에 다 좀 갖춰져 있고 하니까 기왕 고생을 할 바에는 어디 텅텅 빈 곳으로 한번 가볼 생각이 없냐 이 얘기하던 끝에 저 유럽이라고 하는 곳에 엄청난 나라가 많고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한 유럽이 비어있다.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제가 시간만 조금 더 주시면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생각한 끝에 독일 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독일 대사관에 독일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 신청 내용을 전부 알아보고 교단에서 거의 완벽할 정도로 영문으로 원불교 성직자 비자 신청을 준비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독일 영사하고 독일인 영사하고 한국인 영사가 둘이 나와서 서류를 전부 심사한 결과 서류가 너무 완벽하니까 4주 또는 5주 정도가 되면 비자가 나올 것 같다는 아주 당당한 확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바로 돌아와서 한 달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처리를 하고 이민 가방 딱 4개 가지고 이제 모든 정돈을 다 끝나고 갈 준비를 다 하고 나서 5주가 지나서 독일 대사관에 갔더니 유감이다. 기각이 됐다. 기각 내용이 뭐냐고 물으니까 자기들은 알 수가 없다. 그 소리만 듣고 돌아섰는데 다 떠나려고 보따리 다 쌓아놓은 그때부터가
또 한 고비가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이제 충북에서 2차 서류를 꾸며서 다시 2차 3개월 후에 2차 비자 신청을 하니까 또 2, 3개월 후에 기각이 됐다. 2차 기각이 됐습니다. 2차 기각이 되니까 어디 돌아다니기가 부끄럽고 만나는 사람마다 언제 가냐고 그게 인사했습니다. 아이들도 저도 모두 창피하고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식구를 전부 같이 하섬에 도피를 해서 한 달 동안 하섬에서 밥해 먹고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3차 얘기를 독일 대사관에서 하니까 3차는 본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너희 그 원불교에서 서류를 만들지 말고 우리가 한국에 있는 독일 대사관 영사가 직접 현장에 가서 모든 것을 실사를 한 뒤에 비자 승인 여부를 알려주겠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전화만 기다리는데 1986년 원기 71년 한 해가 거의 지나가는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그 해가 넘기면 국내 발령을 받고 이제 독일 교화를 일단 포기하기로 그렇게 잠정 결론을 내리고 마음 정돈도 좀 하고 있던 차에 원기 71년 12월 20일에 1986년 독일 대사관에서 국제부로 연락이 왔습니다. 비자가 나왔다고. 어찌 좋은지 비자를 찾으러 갔더니 독일 사람 영사하고 한국 사람이 나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한독수교 100년 만에 한국과 독일과의 한독수교 100년 만에 원불교 성직자의 비자는 첫 번째다. 축하한다. 한독수교 100년 만에 원불교 교무가 정식으로 비자 받고 들어갈 수 있는 비자를 첫 번째 비자를 그날 받았습니다. 정말 꿈에 그리던 이제 독일로 향했는데 그동안에 아타원님하고 저하고 독일에 있는 지인들 아름아름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좀 해놓고 기다리고 뭐 할 수 있는 시간이 1년 동안 비자를 기다리면서 국내에서 너무 지치게 소진을 했기 때문에 바로 비행기를 타기로 하고 원기 72년 1987년 1월 25일 날 대한항공편으로 앵커러지를 경유해서 프랑크푸르트에 새벽 6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교도도 없고 들어갈 교당, 들어갈 집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프랑크푸르트 그 추운 겨울에 새벽에 내리니까 앞이 캄캄하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아름해서 알아오는 그 군산 간호대 출신 간호사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일단 자기 집에 들어가서 쉬면서 자기가 좀 아르는 곳이 있으니까 직구는 쉬라고 하고 그분하고 몇 분이 같이 교당 터를 보고 교당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오후에 이제 결정이 돼서 그 연립주택 3층에 방 2개, 거실 하나 있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유럽 최초의 원불교 주소지가 됐습니다. 첫날 9시 반 심구 시간이 됐는데 첫 번째 날 심구를 간절하게 드리기 위해서 식구가 뺑 둘러서
삽장을 하고 섰는데 무슨 설명 신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큰 소리로 대종사님 살려주세요. 그게 제 첫 번째 신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교민들에게 원불교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도 하고 했는데 교민들도 만날 수도 없고 일거리도 없고 교도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만날까 했더니 이삿짐 센터로 연락을 해가지고 한국인 이삿짐 센터 연락해가지고 이사 가는 집 있다면 우리가 가서 이사를 도와줄 테니까 연락만 해주시라. 이삿짐을 다 나르고 그 집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비를 이렇게 조금 주려고 준비를 할 때 제가 내 원불교 교무입니다. 일체 경비를 안 받을 테니까 언젠가 꼭 한 번은 교당에 좀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그 이삿짐 날로 다녔고, 독일 사람 집에 정원 관리가 안 된 집에 그 연락이 오면서 그 독일 사람 정원 관리를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한 3, 4개월을 흘러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떻게 교도라고 모인 사람들이 7, 8명 정도가 모였는데, 첫 번째 법회를 보려고 죽비를 들으니까 앉아 계신 분이 그 손에 들은 게 뭐냐고 물어요. 죽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드디어 이제 법회를 시작을 하고 하는 중에 한 6개월이 흘렀는데 독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배 쟁탈 축구 시합이 있다고 각 기관에서 전부 참여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 나가서 공을 찰 사람을 세보니까 9명, 저도 나가서 차는 것으로 하고 해서 보니까 9명밖에 안 돼서 쾰른의 원불교 유학생이 있다고 그래서 한 사람 오라고 그러고 또 어떻게 해서 한 사람 채우고 해서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모자랐는데 마침 일요일날 법회 본다고 하니까 서울의 모 교도님이 주소를 가지고 일요일 법회를 참석하러 왔다가 축구선수로 자기가 나가겠다고 해서 11명이 나가서 축구 시합을 했는데 결승까지 이제 세 경기를 이기면 1등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선부터 차곡차곡 올라가는데 그때 교당에 나와 있던 아이들이 독일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밖에 다니지 않아서 우리가 시합만 하면은 원불교를 얼마나 외쳤는지 원불교 하니까 전 운동장이 원불교 소리만 크고 해가지고 세 게임을 저희가 모두 이겨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서 이겨서 저희들이 그날 1등을 했습니다. 이제 시상식에서 총영사님께서 이제 그 우승컵을 주려고 이제 제가 앞에 나갔는데 총영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축구 시합은 원불교 때문에 축구 시합을 열은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원불교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 많은 기관 내에서 온 교회, 단체, 상사, 삼성, LG 전부 다 모였는데 거기에서 원불교가 1등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원불교가 프랑크푸르트 즉 독일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 소문을 쫙 내는 그런 좋은 계기를 저희들이 한번 가졌습니다. 거실에서 3년간 법회를 보는데 경종을 쳐야 되고 이 목탁을 쳐야 되고 또 어떤 성가 한 곡이 또 교가나 또 성가 한 곡은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조용조용히 하고 살살 목탁도 살살 치고 그렇게 3년간을 버텼는데 덜썩 민원이 들어왔어요. 일요일 아침에 너희들이 시끄럽게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거실에서는 법회를 볼 수가 없는 이제 그렇게 영향이 돼서 근처에 있는 그 교회
교회가 이제 독일 교회가 많이 해서 교도님들하고 독일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녔더니 한 교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금요일 토요일 날 쉬는 날 저녁에 아이들 생일 기념 또는 파티, 가족 파티 하는 그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빌려주겠다고 이제 목사님께서 승낙을 해주세요. 가봤더니 파티 장소예요. 교회 바로 옆에 있긴 한데 파티 장소인데 거기를 빌려주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저게 마음이 반갑고 좋은지 이제 경종도 좀 세게 칠 수가 있고 목탁도 세게 칠 수가 있고 성구도 마음껏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쁨 때문에 그런 뭐 가타부타 뭐 이렇게 좋다 낫다 생각할 수가 없고 그냥 바로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보니까 토요일 날 파티를 하고 그냥 사람들이 빠져나간 곳이라 맥주 냄새, 음식 갖다 어지러운 거, 더러는 그냥 그 토해놓은 거, 이걸 그냥 꽉 찼어요. 그걸 다 채워야만 저희가 이제 의자를 놓고 법회를 보는데, 그래서 제가 꼭 2시간 전에 먼저 가서 그 교회 그 교회에 완전히 청소부 노릇을 하고, 그래도 3년 동안 그 교회를 빌려서 이제 법회를 보는데, 저희가 영산회상 봄 소식이 크게 부르면 저쪽에서는 성 찬송가 소리가 나고, 제가 목탁 크게 치면 저쪽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고서 양쪽 기독교, 원불교가 양쪽에서 그 법회 예배를 보는 그런 일로 3년 동안을 저희들이 그쪽에 공을 들이는데, 그래도 이제 강당이라, 조금 강당이라, 교도님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상사 직원들도 또 한국에서 온 원불교라고 하니까 더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오면은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한국식으로 점심 공양도 해 올리고 그랬더니 교도가 자꾸 좀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실 법회 3년, 그 다음에 교회 그 별관 빌려서 3년, 6년 만에 총부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저희가 상금을 모으고 해서 6년 만에 독립 큰 저택을 갖는 봉불식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봉불식을 하고 나서 창립 10주년, 그러니까 봉불식을 나서 4년 만에 10주년 행사를 해볼까 좀 생각을 하다가 한국에 있는 우리 한의사 교무님들에게 의료봉사를 좀 해줬으면 어떻겠냐고 연락을 한번 했던 것이 적중을 해서 영산 김상익 교무님, 제산 손흥도 교무님, 중산 김학종 교무님, 의산 문상선 교무님께서 4분이 오셔서 6일 동안 무료 한방 진료를 했는데 약재도 이제 침만 놓는 게 아니라 약재도 좀 가지고 오기 때문에 약재가 이민 가방으로 한 4가방을 대는데 이 약재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모든 공항에서는 약품은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약품이든 일단은 검색을 마쳐야 되고 또 그렇게 많은 양의 약품은 독일 공항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사관에 찾아가서 무료 한방에 이 약이 한약이 들어오지 않으면 침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영사관에서 좀 도움을 좀 줘야 될 것 같다고 총영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교무님께서 그리고 또 원불교가 프랑크푸르트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사정을 안 돌봐주면 안 되게 될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가지고 영사 4분이 우리
교무님들이 들어오는 그 비행기 시간에 외교관 4분이 들어와가지고 외교 배낭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외교 배낭은 상대국에서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통영사관의 배려로 그냥 하나도 검색받지 않고 그 한약재 이민 가방 4가방이 전부 통과가 돼서 6일 동안 침 또는 한방 약 처방을 해가지고 한방 무료 진료를 하는데, 교당의 잔디밭이 참 좋았는데 잔디가 다 죽을 정도로 6일 동안 1000명 정도가 다녀갔어요. 아침부터 오후 저녁 식사 시간까지 하는데 점심 먹을 시간도 없고 네 분이 방 한 칸씩 차지해가지고 진료를 하는데, 독일 교민 역사에서 그렇게 바람직하고 그렇게 알찬 그런 행사는 처음이었다고 하는 영사관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방 진료 6일 동안 하고 나서 원불교가 당당한 교회고 천주교 다 있지만은 아주 프랑크푸르트에서 당당한 교당으로 그 자리를 잡는 그런 계기가 돼서 오늘 또 한 번 4분 한의사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 교무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쾰른 유학생의 법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쾰른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쾰른까지 약 250km 지점에 있는데, 한국에서 청년회원들이 원광대 출신을 비롯해서 한 5, 6명이 모여서 법회를 보고 있다고, 저기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교무님이 계시니까 와서 법회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출장 법회지가 쾰른 유학생의 출장 법회가 시작됐습니다. 더러는 강의실 빈대로 옮겨 다니면서 법회를 받고, 강의실이 비어있지 않으면은 그 유학생들 집에서 직접 법회를 보고, 그렇게 하기를 10년간 한 번도 안 가고 한 번도 빠짐없이 10년간 개근을 하면서 법회를 봤는데, 한 번은 법회를 보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늦어지니까 유학생 하나가 한 분이, 교무님 그냥 자기 방에서 주무시고 아침 일찍 출발하시죠. 그래서 대체 밤에 출발하는 것보다는 새벽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독일에서 처음으로 사상 최고로 많은 눈이 내렸던 날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로 이제 새벽에 가려고 차를 이제 타고 나오니까 독일에 그렇게 유명한 아우토반 3번선이 하나도 안 보여요. 완전히 그냥 눈으로 그냥 골짜기까지 다 채워졌는데, 그런데 제 앞에 딱 차가 한 대가 갔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바퀴만 보고 가는 거예요. 가로수가 있으면 가로수라도 보고 가는데 가로수도 없고, 아우토반에서 내 앞에 간 차 한 대를 그 바퀴만 보고 가는데, 등에서는 땀이 나고, 가다 보니까 차들이 가다가 처박혀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난리가 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평소에 2시간이면은 쾰른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오는데 5시간이 걸렸어요. 5시간이 걸려서 오는데 영주도 하고 연불도 하고 대종사님도 하고, 어디를 바퀴가 이제 흐르기만 하면 이제 저는 이제 가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어려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눈길을 헤쳐나온 적도 있었고, 한 번은 제가 이제 감기 몸살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결석은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법복을 다 입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제 그 운전할 수 아는 아이 보고 켈런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불을 둘러 쓰고 가서 법회를 보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유학생들이 교모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했던 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원광대학교, 경희대학교, 전북대학교 모든 곳에서 교도 교수로서 열심히 봉직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그 인연의 땅 레겐스부르크로 넘어갑니다. 레겐스부르크도 지금 전북대학교 교수로 있는 봉현철 교수가 그때 레겐스부르크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원불교 학생이 둘이 있는데 교무님을 모시고 직접 법회를 보고 싶습니다. 예, 와서 법회를 좀 봐주시죠 해서 한 번은 이제 켈른으로 가고 한 번은 이제 레겐스부르크로 가는데, 그게 아우토반 독일의 고속도로 3번선이에요. 3번선이 히틀러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3번선입니다. 제가 레겐스부르크 다니고 켈른 다니면서 3번선은 한국 사람이 3번선 저보다 많이 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면서 드디어 레겐스부르크 유학생 법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당에 있으니까 우리 유학생 중에 한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교우님, 레겐스부르크에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유학생들이 점심때 멘자, 즉 점심때 학생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낮술을 한 잔씩, 잠깐 맥주를 한 잔씩 하다가 이것이 과음이 돼가지고 유학생 두 사람이 도나우강을 건너서 집을 가야 되는데, 도나우강을 건너다 차하고 같이 도나우강으로 떨어져가지고 운전하는 사람은 나오지 못했고 운전석 옆에 있는 학생만 나왔는데 아직 시신을 못 찾았습니다. 유학생들이 3교대로 도나우강을 밑으로 5km, 우회로 5km를 찾고 다니는데 시신이 떠오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우님께서 오셔서 시신이 떠오를 수 있게끔 공도 좀 들여주시고, 어떻게 하면 그 가족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는 것 같은 교우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서울대학교 철학과 나온 분인데, 가족을 위해서 실명은 제가 피하겠습니다만은 학생 하나가, 제가 법회를 보는 가운데 그날은 유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제가 모두가 은혜라고 하는 사은을 그날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다 끝나고 나니까 손을 들고 사람에게 해롭게 하는 해충이나 해롭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서울대 철학과를 나왔는데 그날 질문을 해서 제가 얼굴을 좀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하고 못 나온 사람입니다. 가서 보니까 어렵고 어려운 참 그런 현상이 현지에 있었습니다. 신부 그 부인을 만났는데 한 달 뒤면, 임신을 했는데 한 달 뒤면 출산 예정일이 돼 있었고 박사학위 따기 일보 직전이었고 그런 슬픔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제 그 남자 신랑 측 가족이 다 왔는데 찾다 못 찾으니까 그냥 열반식을 하자 하고 이제 자기들도 일단은 한국에 가야 되니까 언제 찾을지 모르니까 레겐스부르크 경찰국에서는 도나우강의 알프스에서 흘러내리는 물이기 때문에 너무 차서 한 번 시선이 가라앉으면 그때 그 기운에 보면
15일 내지 20일 정도가 있어야 뜨지 그 안에는 뜨지 않는다. 저희가 갔을 때 한 열흘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러면 열반식을 가족들이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열반식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네겐스부르크 학생회관에서 유학생들, 독일 사람들 모두 합쳐서 한 100여 명이 모였는데 드디어 이제 열반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죽비를 잡고 경종을 치기 전에, 경종을 치고 나서 죽비를 잡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랬죠. 제가 원불교 교무를 저도 오래 했지만은 시신이 없는 열반식은 처음으로 해보는 것 같다. 모두가 참석하신 모두가 시신이 떠오를 것을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면서 이 식에 임해 주시라 하고는 이제 죽비를 치고 드디어 열반식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이제 경정도 촛대도 이제 다 정돈을 하고 있는데 그 유학생 어머니께서 저한테 와서 빠진 곳에 가서 독경을 한번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 빠진 곳에 가서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떠야 되니까 빠진 곳에 가서 독경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원불교 청년 유학생들 보고 그러자. 전부 굴전독을 싸라. 하고는 이제 돗자리하고 전부 가지고 드디어 도나우 강가에 이제 돗자리를 펴고 독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300m 지점되는 데서 그 독일 경찰차가 반짝반짝 그 불빛을 하고 강가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도 유학생 보고, 야, 빨리 저쪽에 왜 경찰이 나왔는가? 빨리 가봐라. 그랬더니 팍 뛰어가서 이제 보더만 막 정신없이 막 저한테 막 오는 가마을 뛰어 올라오고 시신이 떴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그냥 저도 막 어떻게 가슴이 막 벅찬 기분이 막 탁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독경을 마치고 시신 수습하는 데 가서 이제 그 유가족들은 가서 같이 경찰들하고 같이 입회를 하고 그러고 이제 병원으로 장례실로 옮겨갔는데 그 전경을 다 보고 있었던 사람이 독일 사람 스탄나우 페터 즉 원보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 다 끝나고 나니까 원보부님 집에 이제 페터 씨 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경호님 수고 많았으니까 집에 와서 차 한잔하고 가시라고 하는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럼 가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페터 씨 집을 방문을 했죠. 그 종교를 물으니까 종교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 한잔 마시고 이제 제가 프랑크푸르트 가면서 프랑크푸르트에 교당이 있으니까 오면은 주무실 방도 있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와서 주무시고 일요일 날 법회 보고 가시라 하고는 이제 그랬더니 이제 2, 3주 있다가 바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법회를 이제 한 2주 정도 왔다 갔다 2주 만에 한 번씩 왔다 갔다 법회를 보고 저는 이제 또 네겐스부르크 출장 법회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이제 그 기대가 한 5, 6개월 이상 거의 10개월이 되고 있는 중인데 분명히 페터 씨가 원불교에 본명이 있는 줄도 다 알고 원불교 입교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걸 다 알고 있고 또 제가 약간 그런 것도 주지도 좀 했던 것 같은데 입교한다는 말을 안 해요. 본명 받는다고는 아예 입에도 꺼내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 번 이제 와서 자는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제가 한국에서 가지고 온 선물이 있으면
뜯지 않고 꼭 페터시 내배를 제가 꼭 챙겨주었고, 또 이렇게 옷 내복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희한하게 그 페터 스탐나 원보부시하고 저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선물 받는 거 뜯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그 다 페터시 몫이, 페터시 내가 그 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드리고 공드리고 나니까 야 법명 좀 받아라 하려고 그러니까 법명 주기 위해서 그동안에 선물 주고 어쩌고저쩌고 한 그런 저도 자존심이 좀 허락을 안 해요. 그 법명 때문에 그 선물을 주고 친절하게 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가 하고 일단 기다리자. 기다리는데 한 번 이제 와서 밑에 방에 내려가 자고 아침 새벽 좌선 올라왔는데 좌선 끝나고 교모님 저보고 페터 씨가 교모님 저기 절 받으세요 그래요. 이게 웬 절이냐 그랬더니 절을 하고 나서 페터 씨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저녁에 내려가서 밤에 꿈을 꾸는데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웅성웅성 하고 있더래요. 가서 본인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냐고 물어봤더니 나무에 이름이 없다고 하더래요. 나무에 이름이 없어서 나무에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 그러고 있더래요. 그 깨고 보니까 자기가 이름이 없더래요. 원불교 이름이 없더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로 본명을 받겠습니다 하고 큰절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본명만 받는다고 하면 바로 주려고 신청에 이제 청구를 하지만 또 그동안에 어떻게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주려고 법법자 비호자를 제가 항상 준비해가지고 다녔었어요. 그래가지고 큰절 마치고 입교한다고 해서 법우다. 그리고 법명을 그때 주고 신청은 교합으로 해서 법명증 받고 해서 입교식은 뒤에 했습니다만 그 법우를 제가 늘 호주머니에다 가지고 다녔어요. 법명만 받는다고 하면 바로 주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원법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당에 열심히 다니고 교당에 와서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한 번은 출가를 좀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제 생각도 좀 있고 아마 본인도 조금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가를 한번 보냈더니 생각한 뒤에 결정을 하겠다 해서 그런 인연이 돼서 출가를 결심하고 바로 좌산 종목사님께 현지에서 전화를 올려서 이런 일이 있는데 출가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좌산 종목사님 즉 좌산 상장님께서 특인으로 검정고시는 독일어로 봤습니다. 독일어 채점은 그 원광대학교 우리 교도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독일어로 시험 검정고시를 본 것을 채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소개 점수도 괜찮게 받았고 또 좌산종목사님께 그때 허락이 또 특인이 계셨고 그래서 서양인 최초의 원불교 교무가 되는 그런 영광을 본인도 얻었지만은 지난 4월 23일 날 67세의 아까운 나이에 일반을 했습니다. 지금 죄를 지내고 있는 중인데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은 여러 가지 열매를 맺는 일들이 좀 많았을 텐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 20여 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안에 병을 넘기지 못하고 열반한 페터 스탐나우 즉 원보부 그 교무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큰 천도의 힘을 바라기를 다시 빌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베를린 교당은 제가 이제 독일에 있을 때 4년차 되던 1990년 가을에 드디어 이제 독일 통일이 됐는데, 독일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그 중계 방송하며 사람들 전부 다 나와서 통일이 됐다고 소리치는 거 하며, 그런 현장을 베를린에서 아니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다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그 수도 서울이 이제 바로 베를린으로 옮겨가는 그런 그 역사적인 일이 있어서 제 마음속으로는 그 나라의 수도는 우리 교당이 꼭 있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서 제가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교화를 한 지가 14년째 되는 때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베를린을 개척 한번 해보자 하고 말씀을 충분히 드려서 베를린 교화가 이제 시작됐는데, 베를린 교화가 시작되기 전에 정산종사 탄생 100주년 행사가 있어서 그때 규산 권도원 교무님께서 한 40여 점의 원미술 전시회를 하고 나서 독일에 보내주셔가지고 독일 대사관 문화원에서, 대사관이 전부 이제 베를린으로 이사를 갔죠. 독일 대사관 문화원에서 원불교 원미전을 열어서 베를린에 있는 교민들과 독일인이 한 100여 명 모여서 파티도 하고 그 일주일 동안 전시회를 했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베를린에다 교당을 할까 하다가 중부에서 2층 아파트 하나를 얻어 차주시는 바람에 베를린 교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를 다시 하려고 보니까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을 때 모래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과 힘이 있었는데, 벌써 50대 중반이 된 제 나이가 2차 개척을 한다고 하는, 두 번째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이 몸이 말이 안 들어져요. 개척도 나이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 50대 중반에 개척을 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해서 2년간의 그 여러 가지 전망을 보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교화를 접기로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독일 중부의 프랑크푸르트 교당, 독일 남쪽으로 남부의 쾰른 교당, 독일 수도의 베를린 교당, 그 다음에 독일 아주 남부의 그 레겐스부르크 교당이, 독일 곳곳에 4개 교당이 자기 교당을 갖고 교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많이는 못했어도 큰 과오 없이 벽돌 한 장을 놓는 그런 기원이 돼서 제 마음을 후무댔고, 그 마음 정돈을 하고 제가 프랑크푸르트 14년, 베를린 2년, 16년간의 교화장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것은 16년간 저희 5 식구가 한 명도 병원에 간 일이 없었습니다. 또 16년간 유럽 구석구석을 다니고 독일 아우토반을 저같이 많이 탄 사람이 없는데 교통사고 나지 않고 귀국했다고 하는 것은 사원의 도움과 대종사님의 큰 후렴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귀국했습니다. 이상입니다.